안녕하세요. 저는 농업생명공학 정책을 11년 동안 연구하고 있는 한국공공관리연구원의 정책학자 김종미입니다. 오늘날 인간의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온 생명공학 기술은 아주 맹렬한 속도로 진보하고 있는데요. 인간 게놈 프로젝트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것은 1990년도에 시작해서 13년 만에 종료된 전 세계 과학자들이 인간 유전자 지도를 완성시킨 거대한 프로젝트였습니다. 이후에 미국의 유명한 여배우 안젤리나 졸리가 유방암에 걸리지도 않았는데 유전자 검사 후 미리 유방 절제 수술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세계적인 뉴스가 되기도 했죠. 최근에는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고 혈압 상승을 억제하는 물질이 기존의 토마토보다 5배나 많은 가바 토마토가 일본에서 시판되었어요. 이는 2020년도에 노벨상 수상한 유전자 교정 기술인 크리스퍼라고 하는 유전자 가위 기술이 적용된 것인데요. 이와 같이 인류가 그동안 상상해왔던 것들이 유전자 기술을 통해서 의료나 먹거리로 우리의 일상생활에 아주 빠르게 쑥쑥 들어오는 것들을 실감하고 있거든요. 미래학자 토마스 프레이는 다가올 5차 산업혁명 시기에 주도적인 핵심 기술은 유전자 교정 기술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우리나라 성인 60.8%가 이 프레이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또한 세계 최고의 과학 저널인 사이언스지가 지난 2015년도에 인류 최고의 과학 기술을 유전자 교정 기술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류 최고의 이 과학기술을 기술의 발전을 어떻게 시킬 것이고 어떻게 활용할 것이고 그 기술로 인한 위험을 우리 사회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을 수 없죠. 유전자 기술은 물론 모든 기술은 사회와 상호작용, 즉 공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인류 최고의 과학기술인 유전자 교정 기술을 어떻게 인식하고 수용하느냐 하는 것은 기술 못지않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기술이라고 해도 사용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되고 맙니다. 문제는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유전자 기술이 사회가 따라잡을 수 있을 속도를 넘어서 빠르게 변화하기 때문에 이 기술에 따른 우리 사회의 인식과 수용이 아주 시급한 상황입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는 모르면 보이지 않는다는 의미죠. 보이지 않으면, 즉 깜깜하면 막연한 두려움과 불안감이 생기는데 나와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과 이렇게 정보 교류나 공유를 하게 되면 이게 더 눈덩이처럼 커집니다. 유전자 기술에 대해서도 여전히 경험과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경우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기 마련인데요. 이 막연한 불안과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연구나 개발은 물론이고 산업화를 더디게 하거나 심지어는 중지시키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그 비용은 모두가 다 사회가 부담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선진국 수준의 유전자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화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는 아주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이것은 낮은 사회적 수용성이 그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유전자 변형 식품 또는 아마 GMO라고 더 많이 알려진 것 같은데요. GM 식품 먹으면 우리 몸에 유전자 변형이 일어나서 각종 질병이 걸릴 것이라고 하는 왜곡된 정보가 불안감과 공포를 확산시키기도 했습니다. 결국 평소에 관심이 없는 분들조차도 GM 식품에 무언가 해로운 것이 분명 있을 거라는 위험의식과 그래서 GM 식품을 회피하는 것이 마치 상식처럼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유전자 기술을 적용한 먹거리 정말 안전할까요? 안전합니까? 먹으면 어떻게 되나요? 등에 대한 안전성에 대한 궁금증을 좀 풀어보고자 합니다. 세 가지 관점에서 좀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우선 경험적 측면에서 보면 유전자 변형식품 우리가 먹기 시작한 지 벌써 25년이 지났는데 알고 계신가요? 혹시 주변에서 유전자 변형식품 먹고 질병에 걸렸다는 사람 혹시 들어보신 적 없으시죠? 사실 무엇보다 GMO가 안전하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오랫동안 먹었는데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GM 식품을 먹기 시작한 이후로 구체적인 위해성 증거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물론 위험할지 모른다는 주장은 아직도 있지요. 위험 증거로 가장 많이 제시되고 있는 세라리미 논문은 이미 공식적으로 철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부정적 인식 확산에 여전히 활용되고 있더라고요. 2012년도에 암세포가 6cm 이상 아주 흉측하게 자란 쥐를 사진으로 내세워서 GMO를 장기간 섭취하면 암과 질병이
두세 배 증가한다는 내용이었고 여러 언론이 검증 없이 대대적으로 보도한 사례입니다. 또 다른 사례는 인도의 안드라프라데시 지역의 양과 염소가 해충 저항성 GM 면화를 먹고 죽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조사한 후 이것은 괴담으로 밝혀졌습니다. 동일 품종을 재배한 인도의 다른 지역이거나 또는 다른 나라의 어디에서도 같은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거든요. 그동안 제기된 위험성 주장은 모두가 다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검증 확인되었습니다. 미국은 GMO 상업화 이후에 세계 1위의 생산, 수출, 소비 국가이고요. 콩의 54%, 옥수수는 90%를 자체 소비하고 있습니다. GM 농산물을 직접 섭취하기도 하는데요. 만약에 GM 식품이 안전하지 않다면 미국 정부가 또는 식약국인 FDA가 왜 자국민의 건강을 방치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 먹고 있는 미국인은 모를까요? 알고 있지만 경제적인 이유나 그 어떤 이유로 모르는 척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시겠죠? 미국인에게도 인체 안전성은 그 어떤 가치보다 중요하니까요. 또 어떤 분들은 GM 식품을 먹은 세대는 괜찮은데 그 다음 세대에 위험할 수도 있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25년간 먹은 사람들 중에는 자녀를 출산한 경우도 있을 테고 특히 가축의 경우 전 세계 대부분 GM 사료를 먹고 있기 때문에 25년이면 가축의 경우 여러 세대가 넘어갔을 텐데 역시 가축에게도 부정적인 사례는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안전성 심사에 대한 제도적 관점에서 보면 물론 GMO가 100% 안전하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100% 절대적으로 안전한 거 존재할까요? 기존의 작물은 안전성 검사를 하지도 않고 우리가 그냥 먹어왔습니다. 분명한 것은 GMO가 기존의 작물과 비교해서 더 위험하지 않다는 것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안전성 검증이 아주 굉장히 까다로운데요. 알레르기성, 독성, 항생제, 내성은 물론이고 조리나 가공 과정 및 분해의 60여 가지의 아주 넘는 심사 항목을 안전심사를 통과해야만 재배나 기술 이전이 가능합니다. GM 작물은 개발에서 상용화까지 평균 13년, 개발 비용은 약 1,600 정도 소요되는데요. 이 개발 비용의 3분의 1이 심사 비용이고요. 또 심사 기간이 개발 기간보다 더 긴 경우가 허다합니다. 게다가 GM 작물을 생산한 국가인 경우에는 이미 안전성 심사를 해서 재배했지만 수출할 경우에 수입하는 나라에서 안전성 심사를 또 통과해야만 수출이 가능합니다. 최근에 유전자 교정 기술에 대해서 안전성 심사의 적용 여부가 여러 나라에서 논의 중에 있는데요. 유전자 변형 기술은 외부에 유용한 유전자를 주입하는 것인 반면에 유전자 교정 기술은 자체의 장애 유전자를 제거하는 것으로서 훨씬 상대적으로 안전할 뿐만 아니라 개발 비용도 저렴하고 연구 개발 기간도 아주 짧기 때문에 훨씬 더 우수한 장점을 갖고 있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일본은 최종 생물체에 외래 유전자가 남아있지 않으면 GMO의 규제 대상이나 표시에서 제외시키고 있는데요. 다만 유럽 사법재판소가 GMO로 간주한다고 발표하면서 파장이 있긴 했는데요. 그래서 지금은 EU의 주요국들이 반발로 GMO와 다르게 취급하고 사실상 안전성에 대해서 인정하는 논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전성에 대한 세 번째 관점은요, 이 유전자 기술이 갖고 있는 원리나 특성에 대해서 인간의 선입견이나 오해와 관련된 건데요. 우리는 자연하면 굉장히 안전하고 유익한 것이라고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자연에서 바이러스 등에 의한 유전자 변형이 무차별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의 경우도 바이러스의 계속되는 변종으로 해서 종식이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모든 생명체의 번식은 대량의 유전자의 변이로 이어져 왔고요. 모든 품종 개량은 역시 돌연 변이를 통해서 이루어져 왔지만 그거는 정확하지도 않고 긴 기간이 필요합니다. 반면에 GM 작물의 경우는 수많은 유전자 중에서 한두 개의 유용한 유전자만을 변형시키는 거기 때문에 기존의 돌연 변이보다
훨씬 효과적이고 정확하고 안전합니다. 그러나 인류에게 익숙한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있을지 모른다는 가정하에서 안전성 심사를 실시하는 것이죠. 특히 해충 저항성 GM 작물의 경우 해충이 그 작물을 먹게 되면 독소로 인해서 3일 이내에 해충의 장에 구멍이 뚫려서 죽게 되는데요. 때문에 해충을 죽게 할 정도의 독소라면 사람이나 다른 곤충에도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쉬운데요. 그러나 독소는 토양 미생물인 BT 단백질로 일부 해충의 소화관에서 생성되는 강알칼리성에서만 활성화되고 위액이 강산성인 사람에게는 활성화되지 않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2013년도에 유전자 변형식품이 위험하다며 반지매 운동을 격렬하게 해왔던 국제환경운동가인 영국인 마크 라이너는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전통 육종보다 더 안전하고 정밀하다. 더 이상 GM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논의할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과 함께 영국은 물론이고 한국의 소비자들에게 정식으로 사과하는 장면을 여러 매체에서 본 적이 있는데요. 또한 마크 라이너는 이것이 자신의 인생 최대의 실수라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올바르게 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사례이지요. 지금은 미국뿐 아니라 WHO나 EU 등 전 세계 280여 개의 국제과학기구들이 GM 작물은 기존 작물과 동일함으로 안전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현재 생산되는 GMO는 체계적인 검증이 이미 끝났다는 것이 학계의 정설입니다. 지금까지 유전자 기술의 안전성에 관련해서 25년간 식용한 경험적 측면과 안전성 심사를 통한 제도적 측면, 그리고 기술의 원리적 측면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이미 전문가와 세계 각국, 그리고 여태까지 먹어온 우리 모두가 GMO가 안전하다는 증거라고 볼 수 있겠죠. 결론은 유전자 기술을 적용한 작물은 기존의 작물과 위험성의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한국공공관리연구원의 원장 김종미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